아이 15억이 어떻게 서민 아파트입니까? 예? 사과에 서민에 불 끓여다 기름 부었다. 집 없으면 돈 모아서 나중에 사면 된다라고 태평하게 얘기한 국토부 차관. 알고 봤더니 본인은 33억 아파트를 정부가 하지 말라는 전세 끼고 갭 투자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결국은 사과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아내가 샀다는 겁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배우자가 나랑 상의 없이 샀다라고 사퇴하는 그날 기자들에게 아내 탓을 해서 논란이 바 있는데 그것조차 닮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샀다? 배우자 명의로 산 거겠죠. 정책 설명 과정에서 국민 입장 헤아리지 못해 배우자가 실거주의 아파트 구입 아닙니까 이거? 뭐 자산을 투입한 건 맞긴 해요. 자, 요거 저희 오타 고쳐주세요. 우리 PD님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눈높이 못 맞췄다. 사퇴 언급도 없었고 실시간 채팅도 막아놨어요. 유튜브로 녹화한 거 틀은 거거든요. 아니 유튜브로 틀은 거거든요. 실시간 채팅 없이. 기자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아까 안 좋았습니다. 뭐 다 좋아요. 뭐 사퇴 언급 없었던 거, 유튜브에 채팅창 막아놓은 거, 기자들 질문 없이 그냥 유튜브로 일방적으로 사과한 거 다 좋다고 쳐요. 아내 탓했다 논란. 자, 김우식 교수님. 예. 우리 같은 이 사내들은 아내 탓 안 하죠. 그럼요. 그리고 그 정도 고가의 그 재산과 관련된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아까 투입 나왔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상의를 안 하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사실상 그건 부부가 아닌 거죠. 부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배우자 탓을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때 흑석 선생 우리 김의겸 당시 대변인을 닮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제일 놀라운 게 마지막에 보니까 아까 유튜브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생뚱맞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아니 사과를 하고 진정성이 있지 못하다는 걸 가장 정확히 보는 게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네티즌 일각에서는 네. 그 고가의 아파트를 사준 아내에게 감사하는 거 아니냐 뭐 글쎄 이런 말이에요. 조롱성 네. 여론도 일각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은 지금도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말뿐인 사과, 적어준 것들을 그냥 앞에 보고 읽는 네. 사과였던 거죠. 어떻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러네요. 모르겠고 배우자가 실거주를 샀다고 그러는데 배우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참 닮을 겁니다만 배우자가 실거주를 샀으면요 전세를 끼고 계약을 할 수가 없죠. 되게 우리가 이사할 때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거주용 아닙니까? 근데 저분이 말하는 실거주는 언젠가 모를지 모르지만 그렇죠. 언젠가 실거주. 그게 말이 되는 실거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거주라는 것은 내가 있는 집을 팔고 이사 갈 집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되게 이사 날짜를 맞추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경 차관 그 부부께서는 산 그 갭 투자한 그 집에 살고 계신 게 아니라 딴 데 살고 있죠. 전에 살던 집을 예. 이 팔고 그 집에 이제 전세로 전세로 사는 살고 거예요. 계시는 이른바 주인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서민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 이사 갈 때 이사 날짜, 잔금 날짜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실거주용으로 산 그 판교의 그 집이 40억짜리 집에 전세 계약을 떡하니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라는 그 개념에 전혀 맞지 않고 실거주라는 것도 그냥 핑계일 뿐이고 거짓말이에요. 실거주도 탓, 아내 탓도 탓.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여권 내부에서도 뭐 사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네네. 저는 저분이 좀 정무 감각을 탓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약간 그 무통형 인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남들이 느끼는 분노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거거든요. 아, 남들이 다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 너무한다, 네. 뭐 비난하는데 그 비난이 자기한테는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말 엉뚱한 저는 사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퇴를 시키는 게 방법이고 저분한테 뭐 성남 라인에서부터 어떻게 빚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사퇴시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인 탓했다. 중앙일보 제목도 부인 탓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그러고 이상경 차관도 그러고 부인 탓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전국에 계신 이 아내를 대표해서 우리 또 도시구 안방마님 김유정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그 남편들이 웬만해서 아내 탓 잘 못하거든요. 아내 돈 날까 봐 아내 탓을 잘 못해요. 다 강큰 남편들이에요. 강큰 남편이다. 저도 실거주를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좀 마련을 하고 이렇게 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렇게 못해가지고 참 미안한 마음도 한편 들기도 하고요. 아 그럼 우리 김유정 의원님 그 부군께서는 아내가 실거주를 위해 갭 투자를 못했다. 아내 탓이다. 어디 가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걸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참. 제가 엊그제 도움 안 되는 말 그리고 부적절한 얘기를 할 거면 공직자들 유튜브 출연을 좀 자제하세요. 맞아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사과를 국토교통부 유튜브로 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생중계로 하든지 실제로 나서서 온마이크 하는 게 맞겠죠. 네. 더군다나 당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4일 만에 사과를 한 셈인데 당에서 먼저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대신 사과죠. 이걸 왜 최고위원이 사과를 합니까? 그것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사과 자체도 사과는 거두절미 정말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토를 달면 안 된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부인 얘기를 꺼내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불씨를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던 집이 안 팔려가지고 불가피하게 바로 뭐 실거주를 못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요 사연 없는 국민 없어요. 네. 아무도 탓할 수 없습니다. 사연 없는 국민 없다. 명언이군요. 저마다 사연이 다 있어요. 집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다 이해가 되고 그 부분 규제하지 말아야죠.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런 점에서 그냥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처들을 죄송합니다 하고 끝냈어야죠. 왜 배우자를 또 다만 이런 전제 달면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게 정말 사과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지금 이 정책으로 어쨌거나 정권 또 당 차원에서도 살얼음판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대책을 고민하면서 그런 차에 국토부 차관이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유튜브 2분 사과로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국에 있는 아내를 대표해서 또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이 남편을 대표해서 그 사모님 모시고 사시는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집은 모토가요. 잘 되면 저희 집사람 탓. 그렇죠. 안 되면 내 탓인데. 그렇죠. 잘 알고 있죠 제가. 아주 상남자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국토부 차관까지 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 이상경 차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냐면 떨어지면은 집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적어놨는데 적어놨어요.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자기 집에 대한 일정한 가격을 설정을 해놨대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그 가격이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집을 안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 마음이 집주인의 마음이거든요. 이상경 차관의 저 마음이 집주인의 마음이 뭐냐면은 아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냐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은요 떨어지면 안 팔아요. 떨어지면 안 팔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떨어져도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겠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집값이 떨어져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뭘 찾아봤냐면 저 이상경 차관의 그 판교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그 판교에 제가 그 아파트 옛날에 사건 해봐가지고 좀 아는데 네. 판교에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예. 그 바로 옆에 있는 판교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입지가 굉장히 좋군요. 전용 면적이 117제곱미터인데 분양 면적은 44평이거든요. 네. 찾아봤어요. 얼마에 저 이상경 차관이 저 집을 샀냐면
작년 7월 29일에 33억 5천만 원 가지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올랐어요? 올해 6월 14일이면 한 석 달쯤 됐, 예. 한 넉 달 됐나요? 얼마에 이게 팔렸냐면 실거래가요? 실거래가 40억에 팔렸어요. 40억이요? 와. 그러면은 33.5에서 40에서 33.5 빼면 6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아내를 탓할 게 아니라 아내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거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9월 달에는 얼마에 팔렸냐면 얼마요? 떨어졌어요. 34억 5천만 원으로. 예. 이렇게 떨어졌는데 좀 많이 떨어졌다,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런데 지금 호가는 얼마냐면요. 호가가 얼마냐? 얼마요? 42억이에요. 더 올랐네. 호가가 42억이면 그러면 그 42억 기준으로 하면 이상경 차관의 산 아파트 값도 얼마가 오른 것이냐? 8억 5천만 원이 올랐는데 이상경 차관이 저거를 그 33억 5천만 원에 샀는데 전세가 14억 8천만 원 끼어 있으니까 예. 실투자는 18억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자기 돈 18억만 쓰고 33억짜리 집을 전세 끼고 샀는데 얼마 안 돼서 호가가 42억까지 갔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9월 26일에 34억 5천만 원에 팔렸던 집에 대해서 지금 호가가 한 달 만에 42억을 올랐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정부 대책 발표가 있었어요. 정부가 이런 거 다 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했습니까? 이상경 차관이 했다면서요. 이 차관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렇게 발표해놓고 자기 집값만 벼락같이 올려놓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봤어요. 저 이상경 차관이 저는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쭉 행정고시 봐가지고 이렇게 뭐 실장까지 했다가 올라간 분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대학 교수님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그 책사 3인방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누구 이상경 이랬는데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공약이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뭐 집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막아야 되니까 부동산 감독원 설치해야 된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불로소득 방지해야 된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초과 이익 환수해야 된다. 본인의 그 공약에 따르면요, 자기 집값 올려가지고 자신의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서 본인이 그 취득한 그 이득만큼은 초과 수익. 어떻게든지 간에 뭐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본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는 자선 사업가 아니니까 환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집값만 올려놓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대한 국토부 차관으로서의 답변이 필요하지. 저런 별로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과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내분 전수미 변호사님과 함께 거주 중인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 아내 탓했다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와닿으십니까? 참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사과고요. 예.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이게 사실 아니 저 정도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재산이 투입된 저런 자산 취득을 남편이 모르게 할 수 있는지는 않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얘기고요. 된다. 왜냐면은 어쨌든 그렇게 투입을 하고 또 곧바로 본인 집을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뭐 제대로 이제 매도 시점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 뭐 계속 눌러 살게 됐다, 뭐 그런 얘기시니까 이건 부부가 다 알고 서로 간에 이제 했다는 얘기죠. 우리 양 변호사님은 그 또 좀 본인 이제 로펌의 또 대표 변호사님 하시는데 부인분인 전수미 변호사님 몰래 18억 얼마를 이제 촥 어디에 이렇게 투입할 수 있어요? 이혼 사유죠. 예. 뭐 바로 이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래요? 사유고요.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할 거면 김정은님 말씀대로 그냥 변명 없이, 그리고 사실 저는 기자를 모아놓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도 그냥 묵묵히 감내하면서 네네.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이 논란도 금방 잠재워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지난 이재명 정부의 사실 부동산 정부 대책의 방향은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런 식의 잡음이 나오고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문제가 됐다고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좀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